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하루 3분, 5분 좋은 글을 읽는 잠시 동안의 시간이 오늘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인생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글을 읽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삶을 기적처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애쓰며 열심히 사는 자신에게 칭찬과 힘찬 에너지를 충전해 주기 위한 좋은 책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의 품격이라는 책입니다. 고영건, 김진영 지음,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좋은 일은 최대로, 안 좋은 일은 최소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요, 비관적인 사람보다 좋은 일은 더 많이 경험하는 동시에 나쁜 일은 더 적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낙관적인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보다 운이 좋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낙관성이 삶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도록 생각을 조직화하는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요, 바로 낙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후회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후회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전체 후회의 총량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의 증가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10년간의 후회 횟수가 나머지 90년에 걸쳐서 후회하게 될 횟수와 같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향점은 후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후회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낙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훈련을 하면 좋은데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혹여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일지라도 낙관성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다가 원래 하차해야 하는 역을 지나쳐 약속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짜증나.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였다면 그대로 답하면 됩니다. 당분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낙관성 훈련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을 한 다음에 뒤이어 조금만 더 낙관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방심하다 보니 실수했네.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야지 라고 말하면 됩니다. 낙관성 훈련이 거듭될수록 긍정적인 사건이든 부정적인 사건이든 자연스러운 반응이 처음보다는 점점 더 낙관적으로 변해갈 것이고 뒤이어 덧붙이는 낙관적인 해석 역시 더욱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행복이 사랑을 통해서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긍정적 경험은요, 오직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값진 긍정적 경험은요, 기쁨, 희망, 믿음, 사랑, 감사, 연민, 용서, 경외감 등을 말합니다. 물론 단순히 긍정적인 경험을 말한다면요, 이런 경험들 외에도 재미와 안락감 등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재미와 안락함과 같은 가치를 사랑과 믿음 등 최상위 가치만큼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순교자처럼 믿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은 있어도 재미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 희망, 믿음, 사랑, 감사, 연민, 용서, 경외감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들의 공통점은요, 그들 중 어떤 것도 나에 관한 것이 아니며 나 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최상위 긍정 경험들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행복 역시 관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감을 경험하는 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담아내는
심리적 동화 과정, 즉 관계를 내재화하는 능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리적 동화의 세계에 눈뜨지 못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다음에 알려드리는 선물의 기술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점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자신이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준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래 선물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 순간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러지 않으셨나요? 뭘 이런 걸 다,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이런 유사한 반응을 보입니다. 명백히 선물을 받는 상황은 좋은 일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낙관적인 행동이란 선물을 받았을 때 가능한 한 유사한 상황에서 선물을 더 많이 받는데 유리한 말과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물을 받았을 때 마치 받아서는 안 될 것을 받았다는 듯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평생에 걸쳐 선물을 적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사람은요, 선물을 받으면 유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이 선물을 또다시 들고 오지 않고는 못 베기게끔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 낙관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생에 걸쳐서 훨씬 더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직장 등 공적인 영역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이 아니라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받은 선물만을 집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나 거래처에서 보낸 명절 선물은 제외하고서 가족, 친구, 선후배 등 사생활 영역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선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삶이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과 사랑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선물과 사랑은 둘 다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더 잘 받는 법입니다. 그래서 빈익빈과 부익부, 즉 없는 사람은 더욱더 없이 살게 되고 가진 사람은 더욱더 많이 갖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선물과 사랑은 둘 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는 방법도 모르게 됩니다. 셋째, 선물과 사랑은 둘 다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다시 더 많이 되돌아오는 법입니다. 선물을 잘 받는 기술은 선물을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즐거워서 자꾸만 더 주고 싶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선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람들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물을 안 받는 동시에 안 주는 유형이고요. 둘째는 선물을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는 유형이고요. 셋째는 선물을 주기만 하고 안 받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잘 주는 동시에 잘 받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 즉 선물을 주기만 하고 받지는 않는 유형이 도덕적인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요. 행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세 번째 유형의 실제 결과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받는 사람이 불편해하면 결과적으로 선물을 주는 사람마저도 불만족스럽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받은 것을 상대방에게 몇 배 이상 되돌려줄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기만 하다면요, 선물처럼 좋은 것을 안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고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네 가지 유형 중 좋은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은 네 번째 유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선물과 관련해서 가장 행복해지는데 유리한 유형은요, 선물을 잘 주는 동시에 잘 받는 유형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요, 행복이라는 선물은 받을 줄 아는 자의 몫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 코, 입, 귀, 초옥이라는 책입니다. 박지숙 지음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요,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촉각을 정화하는 일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 더불어 인생도 함께 정화되고 저절로 다스려져서 행복하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먼저 눈의 정화인데요.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괜찮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이겨낼 수 있어, 라든가 힘내, 우리가 도와줄게, 와 같은 말을 해주어도 아니야, 소용없어, 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종종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상당히 왜곡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인지적 왜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지닌 부정적인 핵심 신념 때문인데요. 왜곡된 관점은요, 습관적으로 잘못된 회로를 형성해 어떤 생각을 하든 그 회로를 통해 사고가 확장되고 이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나 불행한 느낌이 증폭됩니다. 이런 정서적 증상은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인생이 여기부터 꼬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빠진 것, 안 좋은 상황, 우울한 기분에 집중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좋아진 점, 나아진 상황, 찰나라도 즐거웠던 기분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의 삶도 100%안 좋고 괴로운 점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또 행복하고 좋은 점으로만 채워진 삶도 없습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즐거운 상황도 있고 괴로운 상황도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이 좋은 것이 더 크게 차지하면 좋겠지만요. 인생사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내 의식과 주의력을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즐거움이 1이고 괴로움이 9라면 9 말고 1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차이는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실 것은요,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재 나의 처지와 상황에서 결핍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작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훈련을 하면 좋은데요. 처음 감사하기 훈련에서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뭐 덕분에 감사한 것을 찾아 나가지만요. 이것을 점점 발전시켜서 그럼에도 감사한 것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지고 감사하기가 몸에 체득되기 시작합니다. 명상호흡과 아로마 테라피로 코를 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감정의 75%는요, 냄새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빵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는 빵집 앞을 지날 때면요, 나도 모르게 발길을 돌려서 빵집 문을 열게 됩니다. 또 집안에 놓은 새 디퓨저 하나로 기분이 정말 좋아지기도 합니다.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냄새가 있는데요. 우리는 냄새로 그 사람의 나이나 기본적인 환경 등을 충분히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건요, 환기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거나 또 집안에 악취를 풍기는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터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인데요. 반면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분 좋은 향이 난다면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냄새와 향은요, 우리 생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명상을 하면 좋은데요. 명상은 심신의 면역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요, 여러 가지 뇌 분비 물질과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인데요.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호르몬으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과 감사한 조건에 있더라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요, 이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됨으로써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힘은 증진됩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마음의 면역력이 증진됩니다. 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삶을 살리는 말, 또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먼저 부정적인 언어를 내가 원하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좋은데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이고 그것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한다, 예쁘다, 아름답다, 즐겁다, 감사하다 등의 긍정적인 언어는요, 실제로 몸과 마음을 예쁘고 아름답고 즐겁고 사랑하는 기운으로 충만하게 하여 그 말처럼 변화시켜 줍니다. 반대로 열받는다, 짜증난다, 재수없다, 우울하다 등의 말이 뇌로 전달되면요, 뇌는 짜증나는 상태가 돼야 하나 보다, 재수가 없는 상태다, 우울해야겠다라고 인식하여 몸과 마음을 정말 짜증나고 재수 없는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이처럼 강력한 힘을 지닌 지시어가 됩니다.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잘 다스리는 핵심은요,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가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술술 잘 풀릴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미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즐겁고 유쾌하고 싶어요. 또,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고 싶어요. 또한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요 라고 말하지 말고요. 난 풍요롭고 여유롭고 싶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감사 언어입니다. 소리는 소리로 흘려보내야 귀가 정화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는요, 만병통치약입니다. 가끔 무리를 하거나 몸을 혹사하면요, 귀에 이상 증세가 생기는데요. 귓속이 아프거나 귀가 먹먹해지면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요, 잘 먹고 잘 쉬면서 평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 들으면 좋습니다. 또한 스스로 공급하는 치유의 소리도 있는데요. 기도나 만트라와 같이 꼭 종교적이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희망적인 암시문을 스스로에게 들리도록 크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긍정 암시문을 써서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어 읽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분을 충분히 만끽하는 것입니다. 귀에 이상이 생기면요, 몸이 보내는 과로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즉시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는 우리 신체의 축소판이기 때문인데요. 내 귀에 유해한 것들을 차단하고 유익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욕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끔찍한 소리 등은 되도록 차단해주고요. 듣고 싶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은 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의 선율 등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외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서 듣고 싶은 소리는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먼저 들려주면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좋은 말 또한 내가 가장 듣고 싶은 것으로 나에게 먼저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을 긍정 암시문이라고 하는데요. 긍정 암시문은 말 그대로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명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요,
심상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엄마 손은요, 약손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장이 편해야 얼굴도 핀다고 하는데요. 긴장하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안함, 초조함 때문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위 또는 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일 또는 싫은 일을 접하게 되면요, 소화가 안 돼서 체한다든가 위장이 쓰리거나 하는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린 시절에 배가 아플 때 어머니가 따뜻한 손으로 배를 살살 문질러 주거나 쓰다듬어 주면 신기하게도 통증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잠들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이나 생각, 촉감 등으로 위장에 반응이 생기는 것은요,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장은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장을 두고 제2의 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이 건강하고 상쾌해야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그리고 면역력까지 건강하고 편안해집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뱃속은요, 평화롭고 안정된 심리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장이 행복하게 활동하고 세로토닌 분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복 시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제철 야채를 섭취해야 하고요. 규칙적이고 다양한 유산균을 섭취해도 좋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이나 운동을 통한 근본적인 스트레스를 개선하고요.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자 한다면요. 무엇보다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고 훈련해야 합니다. 즉, 뇌가 마음대로 돼야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다. 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내 영혼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는 나의 마음과 바로 일맥상통하는데요. 뇌는 삶의 모든 면에 관여하며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누구와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 얼마나 성취를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 여부도 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각 기능들을 행동적, 인지적, 의학적, 영양학적인 처방에 의해 좀 더 최적화한다면 진정으로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이루면서 내적인 평화와 건강함 그리고 대인 관계의 원만함 등을 두루 갖춘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3분 내 마음 보살피기라는 책입니다. 바바라 골든지움, 신우리 몽김, 북싱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쓰러지지 않으려면 인생의 여러 장애와 시련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길러야 하는데요.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또 지혜의 원천이 되어주고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건전한 자기애와 자부심,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때로 망설일 시간에 차라리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안고 죽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없어 포기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직업을 바꾸거나 꿈을 쫓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거나 혹은 진정한 자신을 찾는 일 등 저마다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이나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지워버려야 합니다. 삶을 가장 오래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람에 따라 희망하는 바는 모두 다르며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희망이든 그것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데요. 희망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희망의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완치에 대한 희망,
복권 당첨에 대한 희망, 사랑에 빠질 것이라는 희망,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의식주의에 대한 희망 등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희망은 삶의 의지를 굳건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감정이며 그 어떤 것보다도 오래 삶을 지탱합니다. 이 글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매일 환하게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라. 태양은 날이면 날마다 하늘 높이 떠올라 날씨에 상관없이 밝은 빛을 비춘다. 반면 내 아들은 태양보다 훨씬 더 늦게 일어나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을 끝없이 말한다. 태양과 아들은 왜 다를까? 태양은 세상을 널리 밝히고 생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며 사람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사하는 것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아들은 괴롭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는 더욱 나은 삶만을 끊임없이 바란다. 태양은 훨씬 오래전부터 이 세상을 비췄고 행복한 삶으로 가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나는 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해가 뜨고 날이 밝았을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어떤 삶을 살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그 선택에 따라 매일 아침 환하게 빛나는 밝은 세상을 만날 수도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만날 수도 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 막연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그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머릿속의 바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계획과 노력들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살아남기 위해 씨앗처럼 힘들게 어둠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온갖 역경을 극복해내면서 잠재된 가능성을 성장시키고 스스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지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안에 있는 씨앗에 지속적으로 양분을 주면 분명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꽃을 피워낼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에는 희망도 없습니다. 언제나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고 불가능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세상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꿈은 우리를 창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요. 우선 머릿속에 이상적인 인생의 대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꿈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요.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한 행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저 주저앉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흘러가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는 그대로입니다. 무능력하고 무식하며 뭘 해도 실수투성이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성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이미지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난 원래 그래 혹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모든 상황을 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삶이 순탄치 않게 흘러가면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훌훌 털고 일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다시 도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제껏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 옷을 사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새로 단장하고 새 직업을 갖고 옷장을 비우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지극히 좁은 측면을 살짝 바꾼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자신을 바꾸려면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인간상이 있다면 이미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자연히 변화가 생기고 내면의 움직임도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면이 달라지면 겉모습도 점차 달라지고 사람들은 곧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때로 변함없다는 것은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면 두려움 때문에 위험이 없는 상황에만 안주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날짜가 하루하루 달라지듯이 우리는 매일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변화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병을 불러오는 지루함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향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 방향이 옳으며 그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삶이 주는 힌트입니다. 또 열정이 지나쳐 너무 뜨겁게 과열되면 일이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라는 신호입니다. 인간은 의심과 고집이라는 그물에 걸려 자신이 얻은 힌트에 따라 나아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다치기를 반복하는 것인데요. 인생이 주는 힌트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현재에 대해,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툴툴거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접하고 있지 않거나 현재의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자신을 대접하면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을 내서 편안히 앉아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나치게 툴툴대는 자신을 더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올바른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 그른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혹시 그 길이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애초에 정해둔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면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결국엔 이득이 되고 잘못 들어선 길에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말이라는 책입니다. 호다 코트비, 제인 로렌치니 지음, 김미란 옮김,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365일 동안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도록 명언과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거기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 에피소드 등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희망과 감동과 용기를 주는 글들도 많지만 잔잔한 웃음을 주는 그런 글들도 많아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명언은 오늘을 바꾸고 삶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사회학자인 머리 데이비스는요, 명언을 간결한 말로 표현한 좋은 생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명언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유가 심오하면서도 보편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을 들으면 나에겐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또 나는 어떤 친구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유 없이 축 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다듬어진 명언 한 줄을 읽고 나면 어깨를 한번 으쓱한 뒤에 훌훌 털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가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당신이 새해에 무엇을 가져올지에 달려 있다. 캐시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준 사람이다. 그저 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그 만남이 하루, 1년,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고도 감사하다. 안간 힘 쓸 필요 없어요. 그저 인생을 사랑하세요. 행복, 감사, 수용이라는 태풍에 휩쓸리세요.
따뜻하고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바뀔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주는 게 무엇이든 기쁘게 만끽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걸 꼽으라고 할 때 자기 이름은 몇 번째에 말할까? 아마도 자신의 이름을 맨 처음에 대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신을 사랑하고 또 그것에 관해 가끔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에겐 이미 날개가 있다. 날기만 하면 된다. 너무 뭉클하지 않나요? 용기를 내어 날기만 하면 되는데요. 땅에 서서 두리번거리고 주저하고만 있다면요. 우리에게 쭉 날개가 있었단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내가 그에게 어떤 폭풍우를 겪게 했는지 모르지 않는가. 엄마의 눈을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다. 과거로 당신을 정의하지 마라. 과거는 교훈일 뿐 종신형 선고가 아니다. 과거에 대해 기분을 가볍게 해주는 글인데요. 과거는 질질 끌고 다니는 족쇄여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단지 교훈을 주기 위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요. 오늘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라. 우리의 부모님들이 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해 사지 말고 사람들에게 잘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데요. 정말 좋은 말입니다. 힘든 문제에 대해 말하기보단 축복받은 것에 대해 말하라. 인생에서 잘 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인데요. 굳이 힘든 문제에 에너지를 모으기보다는 잘 되는 문제가 더 잘 되도록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요즘 좀 지친다면요. 이 문구가 힘을 줄 것 같습니다. 머리를 바싹 들어 올려 묶고 커피를 마신 다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덤벼서 못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받으면 힘이 생기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오늘 세상으로 나가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그 세상이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넘치는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글도 참 재미있습니다. 어젯밤 남편과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내가 말했다. 사랑해. 남편이 물었다. 지금 당신이 말한 거야? 아니면 와인이 말한 거야? 내가 대답했다. 내가 와인에게 말한 거야. 안 좋았던 어제를 생각하느라 좋은 오늘을 망치지 말라. 어제는 떠나 보내라. 부디 잘 가. 이렇게 말하고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서 전에 없던 멋진 것을 세상에 내놓아라. 우리들은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우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든 건 마음가짐에 달렸다. 그리고 일관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달렸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우리 안에는 하고 싶은 건 무엇이든 할 능력이 있으니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 제니퍼 로페즈의 말인데요. 제니퍼는 완벽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그리고 나서도 조금 더 연습한다. 그러니 어찌 인기가 없겠는가?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좋은 일은 뭔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자신이 오늘 무엇을 바꾸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든, 새 동네로 이사를 했든, 평소 가지 않던 길을 걸어 출근을 했든, 하다못해 가르마 방향을 바꿨든, 뭔가 다른 걸 시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 안에 뇌가 있고 신발 안에 발이 있다면 원하는 방향 어디든 가도 좋습니다. 닥터 수스의 말인데요.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거든 이것저것 재지 말고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다림을 믿어라. 불확실함을 받아들여라. 되어가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즐겨라.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 나중인가 첫날인가 결정하라. 파울로 코엘료의 말인데요.
나중은 잊히고 맙니다. 그러나 첫날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는 첫날, 일을 그만둔 첫날, 우리는 그래, 해보자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첫날을 선택해야 합니다. 꽃이 활짝 피지 않는다면 화초 자체가 아니라 자라는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환경은 지금 나와 맞지 않는 직업일 수도, 나를 지치게 하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문제가 생기면 자기 탓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뿌리내린 나쁜 토양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는다면 인생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참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이 말을 믿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는 늘 좋습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감사합니다. 여야 합니다.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냥 해야 할 때도 있다. 화내지 말고 인상 찌푸리지 말고 그냥 해내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출세에 눈이 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독 같은 사람,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이런 점이 어떻고 저런 점이 어떻고 하며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관계에서 단호히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좋은 날이 되기 좋은 날이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 되기 좋은 날입니다. 행동은 절망을 위한 해독제다. 아주 힘든 시기에는 온몸이 꽁꽁 묶여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 힘을 다해 뭐든 해야 합니다.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시작이 없으면 중간이나 끝도 없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어야 한다.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단순하고 소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확실히 가져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인생이 있다. 두 번째 인생은 우리 인생이 한 번뿐임을 깨달을 때 시작된다. 모든 사람이 그 깨달음을 무서운 경험 없이 얻기를 바랍니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뿌리내려라. 그때 비로소 진짜 삶이 펼쳐진다. 무너져가는 것을 애써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불탄 자리에서 새싹이 자라나듯이 무너진 현장에서 새로운 뭔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